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22일 K리그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제주 수원 삼성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는 리그 9승 8무 16패로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9위로 강등권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FC와 승점 차이가 승점 4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12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는 제주에게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은 사실 매우 좋지 않은데 7경기째 승리 없이 표류 중이고 남기일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정조국 대행의 효과도 없이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제주인데 유리 조나탄 선수가 조금씩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직한 공격수는 아닌 상황입니다. 구자철, 최영준 선수가 복귀한 미드필더는 조금씩 짜임새가 생기는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한 한 방은 없는 상황이며 수비진도 폼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김동준 선수도 초반만큼의 극강 모드는 아닙니다. 풀백으로 잘해주고 있던 김호규 선수도 누적 경고로 출전할 수 없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수원전은 절대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수원은 리그 6승 7무 20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은 염기훈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2경기 만에 무려 2위 포항을 잡아내는 저력을 선보이면서 팀이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슈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라는 염기훈 대행의 주문이 잘 먹힌 듯 김주찬 선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날린 슈팅 한 방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포항전 수원의 확실한 상승 흐름에는 안정적인 수비력이 있었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확실하게 리그 베스트 수비수의 면모를 보이는 불투이스 선수를 필두로 박대원, 한호강, 김태환 선수까지 높이와 스피드, 수비 위치 선정에 투지까지 갖춘 수비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불안 점도 있었지만 양영모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는데 불안한 부분은 확실한 삼선 미드필더의 부재입니다. 이종성 선수가 지난 경기 막판 퇴장으로 카즈키, 고승범 선수의 제한적인 기용이 우려되는데 분위기를 반등했지만 휴식기 이후 폼이 떨어지는 것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수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제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많이 달라진 팀을 꼽자면 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은 올 시즌 초반부터 부진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제주는 시즌 초반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팀이 승리를 하지 못하며 파이널 B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다운된 분위기는 사실 8월에 치러진 경기에 영향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원을 잡고 반등을 노렸겠지만 패배 후 늪에 빠진 듯합니다. 반면 수원은 직전 경기에서 리그 강호로 꼽히는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홈 이점이 있는 제주지만 큰 이점을 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치고받는 양상 속 수원이 우세한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서울 강원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리그 12승 11무 10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은 시즌 초반에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파이널 B로 추락해버렸는데 파이널 A행에 대한 아쉬움을 딛고 파이널 라운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별다른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고 파이널 라운드의 성적은 다음 시즌 초반과 흐름이 연결되기도 하는 만큼 중요성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즌의 한 방을 가리기 위해서라도 파이널 라운드를 잘 치룰 필요가 있는 서울이고 특히 정규 라운드 막판에 무너지면서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팬들의 실망과 민심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에 대해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중원과 수비진의 새로운 얼굴들을 기용해보는 실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기성용, 오스마르 선수의 자리를 메울 백상훈, 강상희, 조영광 선수 등의 활약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만할 것입니다. 강원은 리그 4승 13무 15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은 윤정환 감독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특유의 짠물 수비가 빛을 발했었는데 광주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좋은 흐름이 끊겼고 최하위 수원 삼성에게 한 점 차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강원의 지향점은 최하위를 피하고 한 단계 상승을 노려보는 것인데 이번 경기 강원의 키워드는 역시나 득점력입니다. 이정엽 선수가 복귀했고 김대원 선수의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저조합니다. 전북전 폭발적인 세 골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두 골 경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득점이 아쉬운데 강투지 선수까지 합류한 수비진의 안정감은 확실한 데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이광현 선수도 든든하기에 수비적으로는 걱정이 없지만 공격력에는 우려가 많습니다. 외국인 공격진의 발끝에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데 가브리엘, 야고 선수가 득점을 책임져줘야 합니다.
그래도 올 시즌 서울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던 강원이기에 이번 경기 기대를 걸어볼 만한 강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3무 3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등과는 상관없는 서울이기에 이번 경기에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강원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한 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첫 경기부터 서울 상대하게 되어 부담감이 있지만 사실 스쿼드 면에서 밀린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홈이긴 했지만 1대1이라는 최소한의 결과라도 가져왔기에 지금은 승리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가 치러지는 곳은 상암이며 서울이 홈 2점을 등에 업고 있기에 쉽사리 승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의 확률이 높아 보이고 강원의 플러스 핸디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대전 수원FC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은 리그 11승 12무 10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은 올 시즌 잔류를 확정지으면서 최종적으로 올 시즌의 목표는 모두 이뤄냈습니다. 대전은 승점 2점 차이로 7위 서울을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큰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잔류도 확정된 상황에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있는 선수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티아고 선수는 여전히 득점왕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파이널 B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첫 번째 K리그 득점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일 티아고 선수가 득점왕을 수상하게 된다면 K리그에서는 대전 소속 첫 번째 득점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경기 반드시 득점을 기록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대전은 올 시즌 흔들렸던 수비진을 정비하고자 할 전망인데 안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지난 경기 좋은 활약을 펼쳤던 임덕근 선수와 함께 조유민 선수가 중심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스토크시티로 떠난 배준호 선수의 뒤를 이을 어린 선수의 자원 발굴을 위해 깜짝 카드도 기대가 됩니다. 수원FC는 리그 8승 7무 18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FC는 현재 제주를 바짝 추격하면서 승점 4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최근 제주의 폼이 좋지 않고 수원FC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수원FC 역시 이승우 선수의 폼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영재, 윤빛가람 선수의 중원 라인은 견고한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승우 선수 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고 이광혁 선수의 기만한 움직임도 좋지만 확실한 에이스 이승우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전전 승리에도 이승우 선수의 발끝이 빛났던 적이 있습니다. 대전과 비슷하게 수원FC도 수비진의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무려 65실점으로 시즌 최다 실점팀의 명예를 쓰고 있습니다. 잭슨 선수는 완전히 전열에서 이탈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고메스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수비진을 이끌 전망이고 동기부여도 확실한 수원FC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7승 1무 2패로 수원FC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돌풍을 보여주었지만 시즌 중반 이후 하락세를 타고 있는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FC는 시즌 내내 구설수에 오르며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지난 9월에 치러졌으며 수원FC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홈 2점이 있는 대전이지만 확실한 주포 티아고를 빼놓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상 수원FC보다 스쿼드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복병의 느낌으로 조직력이 가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즌을 치르면 치를수록 체력 저하가 발생하며 팀 기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수원FC는 강등권 싸움을 하는 중으로 절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로 이번 경기는 절대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골게터가 없기에 승리를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대전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안산 김천 상무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안산은 리그 5승 7무 20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산은 빠르고 과감하게 공격하는 임관식 감독의 플랜이 활약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안산은 지난 2번의 김천 맞대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김천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난조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김천을 상대로 5연패를 기록 중인데 김천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상이 잦았기 때문이고 빠르고 역동적인 운영에 따른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리그 19승 3무 9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그동안 안산에게는 상당히 강했는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전력과 화력으로 메워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인한 조영욱의 조기 전역이라는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정치인 이영준, 강현묵이 조영욱의 자리를 너무 잘 메워주면서 3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포 조용욱의 공백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안산을 상대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기에 이번 경기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근 맞대결은 지난 6월에 치러졌으며 김천이 홈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이 전역했고 득점 1위를 달리는 조용욱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조기 전역했지만 남아있는 김천 선수들과 안산 선수들을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연령별 대표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김천이니만큼 이탈 선수들의 자리를 잘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미점이 있는 안산이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은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로 맥없이 무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렉트 승격을 원하는 김천은 이번 경기를 꼭 잡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에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K리그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